아이가 만 24개월 혹은 3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말을 하지 못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아이는 말이 언제쯤 트일까요? 인데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새로운 단어를 알려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세요. 이거 봐봐, 엄마 해봐. 여기 주세요 해봐. 저기 장난감이네, 강아지네, 이렇게 계속 들려주시고 따라해보게도 하는데 아이는 말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계속 말만 시키는 게 맞나?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그 막막함을 조금 줄여드리고 싶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아직 의미 있는 단어는 없지만 아, 으 같은 소리나 옹알이를 가끔이라도 낸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활동을 권해드려요. 아주 쉽고 간단해서 집에서 하루 10분씩 실천해 보실 수 있는 활동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께 제가 여쭤봐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소리 혹은 낼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럼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의미 있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에 집중을 하셔서 아이가 실제로 내고 있는 소리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 무발화 아이들도 가끔 혼자 놀면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 이런 식으로요. 부모님들께서는 이 소리가 의미 없는 중얼거림 혹은 때때로 소음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말소리로 확장할 수 있는 발성의 종류와 빈도가 아직 적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하듯이 말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아이가 낼 수 있는 소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소리를 의미 있는 단어로 연결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이가 먼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경험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가 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낸 소리를 그대로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학술 용어로는 contingent vocal imitation, 우리말로는 반응적 음성 모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재법에 대해서 많은 실험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아이가 아 하면 부모님도 아, 아이가 으 하면 부모님도 으 이렇게 아이가 낸 소리를 들은 그대로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가 내는 소리를 고쳐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이라고 했을 때 엄마가 아 이거 혹은 아 엄마 이렇게 바꾸시기보다 그냥 들은 그대로 이 이렇게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소리를 의미 있는 단어로 바꿔주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활동은 의미 있는 단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보다 소리를 내는 행동 자체가 더 자주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중요할까요? 옹알이를 이제 막 시작한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아기들은 처음부터 의미 있는 단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입을 움직여서 소리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많은 다양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이때 자신이 스스로 소리를 내고 듣는 경험 자체가 발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낸 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어른이 바로 똑같이 따라해주면 아이는 내가 낸 소리와 들리는 소리가 맞물리는 경험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이 경험이 자신이 내는 발성 그리고 들리는 소리 사이의 연결을 만들고 소리를 다시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옹알이는 어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훨씬 활발해져요. 우리 아이가 첫 옹알이를 했을 때 부모님께서 크게 반응해주고 또 그 결과로 아이가 비슷한 옹알이를 자꾸자꾸 시도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보호자가 아이의 발성 직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발성의 빈도 그리고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반응들에 비해서 아이의 소리를 그대로 모방했을 때 아이가 더 많은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가 낸 소리를 그대로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아이를 쳐다보면서 웃어주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안에서 이것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아요. 처음에는 하루 5에서 10분 정도 짧은 놀이 시간을 정해보세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 그 소리를 가능한 한 가장 똑같이 바로 따라해 주세요. 여기서 소리를 내라고 요구하시거나 억지로 반복시키지는 마세요. 그런데 하시다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 아이에게 정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걸까?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5분 정도 같은 놀이 상황에서 아이가 몇 번이나 소리를 내는지 가볍게 세어보시는 거예요. 종이와 펜으로 아이가 소리를 낼 때마다 짝대기를 그어도 좋고, 영상을 찍어서 나중에 세어보셔도 좋아요. 기록을 이어가면 소리의 양이 늘고 있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변화가 바로 보이지 않거나 좀 날마다 들쭉날쭉할 수도 있으니까 하루의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시도해주세요. 그래서 막 시작했을 때와 3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따라했을 때 아이가 얼마나 자주 알아차리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이 하고 소리를 냈을 때 부모님께서 이 하고 똑같이 따라했는데 아이가 하고 쳐다본다든지 곧바로 소리를 또 낸다든지 이런 행동이 있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따라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따라하는 걸 더 자주 알아차리고 부모님을 쳐다보거나 웃거나 다시 소리를 내는 모습이 늘어난다면 우리 아이가 매우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의미 있는 단어가 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가 내는 소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부모님의 소리를 더 자주 알아차리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작은 목표로 삼고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면 우리 아이는 이미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일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3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혹시 어려운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이의 소리가 늘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몇 개 안 되지만 단어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근차근 다뤄볼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함께해요. 감사합니다.